안녕하세요. 닥터 한입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괜찮은데 이 약을 계속 먹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죠. 얼마 전에 만난 72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이분은 몇 년간 고지혈증 약을 복용해 오셨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약봉지를 내밀며 물으셨어요. 선생님, 이 약 평생 먹어야 하나요? 수치도 좋아졌는데?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환자분의 눈을 바로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약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거든요. 사실 이해가 됩니다. 누구나 약을 계속 먹는다는 건 부담이니까요. 특히 아무런 증상도 없고 검사 결과도 괜찮은데 계속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지혈증은 조금 특별한 질환입니다. 수치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중요한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환자의 과거 병력, 나이, 혈관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약 복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환자분께 설명드렸어요. 어머님, 콜레스테롤 수치만이 약을 먹고 안 먹고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마치 자동차의 연료 게이지만 보고 차의 상태를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요. 환자분은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렸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약이 잘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 그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자분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느껴졌어요.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고지혈증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드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자가 같은 기준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각자의 상황과 위험 요소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고지혈증 관리는 마라톤과 같아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여정입니다. 고지혈증 약을 끊지 못하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첫 번째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고지혈증 약은 단순한 예방약이 아니라 안전줄과 같아요. 한번 심장에 문제가 생겼던 분들은 재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당뇨나 고혈압이 동반된 경우예요. 이런 질환들은 혈관 건강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까지 높아지면 위험이 배가 됩니다. 당뇨가 있는 환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이미 24배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에 콜레스테롤까지 조절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재발 경향이 있는 경우입니다. 약을 중단했다가 다시 검사했을 때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 경험이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이 조절과 운동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요? 환자분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환자분의 차트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다행히 심혈관 질환 병력은 없었지만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어머님, 고혈압이 있으시니 콜레스테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약을 갑자기 끊는 것보다는 천천히 감량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요? 잘못된 복용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몇 년 전 만났던 환자분은 수치가 안정되자 스스로 판단하여 약을 중단하셨어요. 그러다 반년 후 갑자기 뇌경색이 발생했죠. 다시 검사해 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고지혈증은 느린 시한폭탄과 같아요. 통증도 자각 증상도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환자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렇군요, 선생님. 저도 모르게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때 저는 이 환자분께 또 다른 희망적인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요. 약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환자가 평생 고용량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약을 줄이거나 용량을 낮출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는 최소 1년 이상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을 때입니다. 한 번에 좋은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정된 수치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둘째는 체중 감량이나 식단 개선과 같은 생활 습관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약의 도움 없이도 콜레스테롤을 관리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이 정착되어야 하죠. 실제로 체중을 평소보다 5% 정도만 줄여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혈관 질환 병력이 없어야 해요. 이미 심장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약물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약 감량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환자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언젠가는 약을 줄일 수 있겠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관리하시고 무엇보다 식습관과 운동에 신경 쓰신다면 말이죠. 다음번 방문 때 함께 약 용량을 조절해 볼까요? 고지혈증 약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약이 아니라 혈관 건강을 지키는 약이라는 거죠. 특히 스타틴 계열 약물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뿐만 아니라 혈관 염증을 줄이고 플라크 안정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설명했어요. 약을 먹는 목적은 단순히 검사 수치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혈관 속 플라크가 터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약을 끊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수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군요. 맞습니다. 고지혈증은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질환이에요. 마치 빙산과 같아서 보이는 부분 수치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혈관 건강이 더 중요하죠. 약을 끊지 말아야 할지, 줄여도 될지 결정하는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위험군 분류라고 하는데요. 크게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초고위험군, 고위험군, 중등도 위험군, 저위험군이죠. 초고위험군은 이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경험했거나 심한 동맥경화가 확인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가 가장 낮고 약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고위험군은 당뇨병이 있거나 여러 위험인자를 가진 분들입니다. 중등도와 저위험군은 위험인자가 적고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낮은 분들이죠. 제가 만난 그 환자분은 고혈압이 있어 중등도 위험군에 속했습니다. 이런 경우 수치가 안정되었다면 약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머님, 지금 드시는 약의 절반 용량으로 줄여보고 3달 후에 다시 검사해 보는 건 어떨까요? 환자분은 기꺼이 동의하셨어요. 고지혈증 약을 갑자기 끊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봐야겠습니다. 이것은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약을 끊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전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스타틴 계열 약물을 갑자기 중단하면 혈관 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5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은 3년간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다가 수치가 정상이 되자 스스로 판단하여 약을 끊으셨습니다. 그러다 약 4개월 후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 있었고 심장 주변 혈관에 염증 반응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합니다.
약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조절하세요. 느낌이나 수치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콜레스테롤은 조용한 적이라서 증상이 없다가도 갑자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약을 계속 먹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 많은 환자분들이 실망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을 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4세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약 5년간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셨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약을 줄여보고 싶다고 상담하셨습니다. 이분은 다행히 심혈관 질환 병력은 없었고 꾸준한 걷기 운동과 식이 조절로 체중도 감량하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면밀히 상황을 검토한 후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3달 후 다시 검사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3달이 지나고 다시 만났을 때 환자분의 LDL 콜레스테롤은 약간 상승했지만 여전히 목표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줄인 용량을 유지해도 괜찮겠네요. 하지만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는 꼭 하셔야 합니다. 환자분은 매우 기뻐하셨어요. 약의 양을 줄였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죠. 현재 이분은 저용량 약물을 유지하면서 매일 4,000보 이상 걷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사에서도 수치는 안정적이었어요. 이처럼 모든 환자가 평생 고용량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약을 줄이거나 때로는 끊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는 개인별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하니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지혈증은 병이라기보다는 체질에 가깝습니다.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라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수긍하세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금연, 체중 관리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끊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활 습관 변화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나이에 따라 콜레스테롤 관리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75세 이상의 고령자에서는 새롭게 고지혈증, 약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 이미 약을 복용 중이고 효과를 보고 있다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혈액 검사를 통해 지질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약을 줄이거나 생활 습관을 변경했다면 더 자주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 정비와 같아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줄이고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생선 등이 도움이 되죠.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 채소, 전곡류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유산소 운동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일주일에 최소 34회, 한 번에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아요. 운동은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콜레스테롤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약간의 오해를 담고 있어요. 언제까지라는 표현은 마치 치료의 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고지혈증은 치료보다는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이 약을 끊는 것을 목표로 삼곤 하시는데 이보다는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약은 그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상황에 따라 약이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콜레스테롤 약물 치료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간 손상에 대한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 약이 간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현대의 콜레스테롤 약은 상당히 안전합니다. 물론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를 통해 모니터링은 필요하지만 심각한 간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지혈증 관리는 단순히 약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심혈관 건강 관리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혈압, 혈당, 체중, 운동,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 모든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런 접근이 진정한 의미의 건강 관리입니다. 콜레스테롤 약물 치료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약의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시는데 가장 흔히 언급되는 것이 근육통이죠.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복용하는 일부 환자들은 근육 통증이나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이 모든 환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만나는 환자 중 약 15% 정도만이 의미 있는 근육 증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도 약의 종류를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약을 갑자기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분은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약 대신 건강기능식품으로 대체할 수는 없을까요? 물론 홍국이나 식물성, 스테롤 같은 성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체제들은 효과 면에서 약물에 비해 제한적이고 특히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충분한 보호 효과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은 약물 치료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저위험군 환자나 경계선상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진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의사가 처방한 약물 치료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런 비유를 들려드려요. 고지혈증 약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운전을 잘하면 생활 습관 개선 브레이크를 자주 밟을 필요는 없지만 가파른 내리막길 위험 요인에서는 브레이크가 생명을 지켜주죠. 이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약물 치료의 필요성을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은 환자분들이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것을 실패로 여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이 조절과 운동으로 관리하지 못해서 약을 먹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런 관점은 옳지 않아요. 고지혈증은 많은 경우 유전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만으로 완벽하게 조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실패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마치 근시가 있는 사람이 안경을 쓰는 것과 같아요. 안경을 썼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더 잘 볼 수 있게 도움을 받는 것이죠. 고지혈증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거예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 볼게요. 여러분, 혈관 건강은 사실 우리 모두의 생명선과 같습니다. 심장이 아무리 건강해도 혈관이 막혀 있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혈관 관리는 건강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저희는 혈관이 막히는 진짜 이유와 혈관 나이를 젊게 만드는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혈관 건강을 좌우하는 건 단순히 유전이나 나이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이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나본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68살의 최할머니셨는데 평생 농사일을 하셨대요. 검사 결과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무려 15살이나 젊게 나왔습니다. 비결을 여쭤보니 그저 부지런히 살았을 뿐이라고 하셨죠. 매일 새벽에 일어나 몸을 움직이고
제철 채소와 과일을 즐겨 드시고 저녁에는 일찍 주무셨다고 해요. 특별한 비법이 아닌 건강한 생활 습관이 최할머니의 혈관을 젊게 유지시켜 주었던 겁니다. 반면에 40대 초반의 젊은 임원이었던 이 선생님은 심장에 이상이 없는데도 항상 피곤하고 두통에 시달리셨어요. 경동맥 초음파 검사 결과 혈관 나이가 60이 넘게 나왔습니다. 업무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이런 생활 습관들이 이 선생님의 혈관을 조기 노화시켰던 거죠. 다행히 생활 습관 개선과 적절한 치료로 몇 개월 만에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혈관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루 20분 걷기, 아침 공복 커피 끊기, 저녁 염분 줄이기.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혈관 건강은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혈압이 정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괜찮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는 매일 아침 셀프 점검을 통해 자신의 혈관 상태를 꾸준히 체크해 보세요. 손발 온도 비교하기, 귓볼 아래 맥박 체크하기, 아침 어지러움 확인하기.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체크하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답니다. 혈관 건강은 화려한 병원 장비나 비싼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찾아야 해요. 살아있는 흐름, 그것이 바로 건강한 혈관의 본질이니까요. 내일도 닥터 한과 함께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지혈증 약 정말 평생 먹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끊는 시점과 줄이는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